전두환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20일 쿠데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 곧 일본과 85월에 정권 창탈을 위해서 경기에 무력 진압을 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후임으로 88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1993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정확하게 1997년에 12월 24일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의 대통령을 광주의 무력진압, 군사반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속해서 1심에서 사형,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노태우 대통령은 무기징역, 이런 우회 목적을 지켜서 대법원에서 사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많은 인명을 책상하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행위에 대해서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조금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사면할 때 사살 명령자가 누구고 소위 감회장이나 암매장이나 시신 처리들을 어떻게 했다고 역사에 진실이 밝혔으면 비극 현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빨리 마무리돼서 더 나은 분위기를 하면서 전 국민이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고요. 사면은 됐지만 진실을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을 좀 밝혀져야 되고 또 역사에 진실을 밝혀져야만 여기에 진실에서 특전사 문제에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제 광주 시민들이 한국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5.18 공법 단체 간에 이렇게 자체 조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이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례 하겠습니다. 앞에 우측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장에서 또 국회의원 경례 바로 순국상을 호국영령 그리고 먼저 앞서가시는 5.18 민주영령을 위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분명 바로 이하 국민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의 박지양 사무총장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의 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그 조사위원장이신 최병관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공로자의 국법단체 공로자의 정성호 의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제2중앙 우리 특전사 동지의 임성록 고문님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계신 우리 가람소 5.18 문자운동 유공자분들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미주에서 캐나다에서 또팀 서록 기자라고 잘 아시죠? 5.18 소위 기밀문서 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5.18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해외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셨던 우리
이윤희 회장님을 자, 그러면 이제 서다분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의 최병관 조사위원장에게 발표를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존경하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저는 1980년 당시 제2 공수특전연합에서 대원군으로 출동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중사 최병관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9일 대국민선언식 때 질서 유지를 위한 출동이라는 발언과 저희도 피해자가 언급한 점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43년 전 5월 광주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당시 신군부 세력은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고도로 훈련된 특전사 선교여단을 광주 전남 지역에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던 제7공수 특전여단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대원군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과격한 폭력으로 진압을 시도하였으며 학생과 시민들은 대원군의 폭력에 맞서고자 시민들 스스로 항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원군의 강경 진압에 학생과 광주 시민들의 항쟁은 점점 격해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되었고 신군부 세력은 광주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을 해결을 빌미로 제3공수특전여단과 제11공수특전여단을 광주에 추가로 투입하여 제3공수특전여단을 하여금 도청 진압 작전을 감행하게 하여 많은 시민들을 사상하게 하였고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전사 예비역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나간 43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를 바로잡고 용서 화해를 구하기 위해 특전사 최초로 5.18 관련 자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잘못된 과거를 돌이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들과 특전사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저희 특전사 동지회는 배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근본 조사를 맡게 된 특전사 5.18 관련 자체 조사위원회는 공권력이 아닌 순수한 민간 단체로서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3개연안의 특전사 요원들을 대상으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법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며 광주 시민들의 깊은 상처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한 당시 지휘계통에 의한 부대장의 명령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 투입되었다가 전사한 요원들과 부상당한 요원,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특전사 요원들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특전사 동지회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영웅들과 부상자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솔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여단별, 대대별, 지역대별, 중대별로 작전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이 풀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민주화 운동의 성공에서 열심히 싸웠던 광주 시민들의 명예와 아픈 상처가 채워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는 공법단체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1980년 당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특전사 대응군의 실제 작전 상황과 민간인의 피해 상황을 대조하여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1980년 5월 당시 무력으로 소요 상태 진압을 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던 대원군에게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이 폭동 진압 작전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도 상세하게 파악하여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적의 특정부대 요원들이 43년 전 5.18 당시 개헌군으로 출동하여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주게 되어 특전사 요원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023년 4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특전사 5.18 자치조사위원회 위원장 최병관 이사입니다. 최병관 위원장님 발표하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헌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의 정성국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급단체 5.18 민주운동 부상자회와 공급단체 5.18 민주운동 공로자의 정관 제4조 사업에 보면 본회는 제2조와 3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합니다. 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2.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언사업 등이 있습니다. 광주 문제 해결인 5대 원칙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가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 사업 등을 해결하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2월 24일 광주 무력 진압과 내란 음모 등으로 2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과나 사죄도 없이 사면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현장에 있습니다. 80년 5월 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던 개헌군은 발포명령자도 알고 가명령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신처리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5일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국민 선언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진상규명을 비롯한 광주 문제 해결 5대 원칙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업이 진상규명은 발표명령자를 찾는 것입니다. 발표명령자와 감회장지, 안매장지를 비롯한 시신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찾으면 진상규명의 큰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5.18 진상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18 진상자체조사위원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강주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 중 첫 번째 과제인 진상규명 공법단체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등재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43년의 세월이 흘러 증거 및 증인들이 작고하면서 더욱더 진상규명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고려하여 2023년 2월 19일 고령과 화해 대국민 공동선언식에 이어 당시 진압군과 피해자 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진상을 규명할 내용은 피해자 진술, 특히 총상을 당한 5.18 민주유공자 사적지별로 피해자 진술 및 증언 종합, 당시 특전사 작전 참여, 각 제대별 진압작전도 작성하여 피해자 증언을 대조하여 가해자와 일치 여부하기 등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사항은 구체적인 자체조사 임무 수행을 위한 주기적인 행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대사의 발표를 거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단체 간의 자체조사위원회 구성 해야 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기자들의 질문 있으시면 답변합니다. 우리 연합뉴스 천정희 기자님 말씀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연합뉴스 천정훈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차별성이나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조사위를 출범을 하신 그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예, 사실은 국가기관으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3년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 1년을 연장하여서 4년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3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특전사 동기의 요원들이 무엇이 사는지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렵게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는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때 자기 본인한테 어떤 이익이 되지 않고 어떤 지위가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큰 돈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 조직 내에서 배신자 소리만 듣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박 그다지식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당사자들 간에 이런 행위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특전사 동기회에서는 부대원들의 참여했던 상황들을 우리 복합단체에서는 그때 당시 그 노선별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피해를 입었던 상황들을 종합해서 맞춰보면 퍼즐이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자체 조사를 꾸리게 됐습니다. 예, 뉴스 이용기 기자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민간 조사가 보니까 공신력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그 문제도 좀 뒤따를 것 같은데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설명 말고도 구체적으로 이 공신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공급단체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외한 사실적인 작전 내용을 팀 단위별로 서술적으로 작성해서 공급단체에 제가 공유할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의 촬영 기법위원회에서 녹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공권력은 아니지만은 자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급단체의 피해자와 우리가 작전에 있었던 그 상황과 일치가 되면 그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답이 됐습니다. 또 천장님 기자님 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하고 하시려는 그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게 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뭐 협조하고 이런 계획을 있으신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떤 부계를 설정하실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떤 말을 하시고 지금 저희 뭐만 지난번 2월 19일 날 이후에 시민사회자들 발언을 하셨죠. 마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사명을 받고 움직임이라고 오해를 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또 강하게 보인다고 그랬었어요. 결론은 우리는 오로지 43년 동안 풀지 못했던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국가기관이 우선이고 우리는 여기 보조기관이고 아닌 것은 그 개념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진상규명은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진상규명하고 나면 그 공간은 지금 정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걸 찾아낼 때 아무 문제가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역사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최선을 하겠다. 물론 저희들 돈도 자금 의지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약간 접근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소득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우리는 역사적인 진실들이 가장 급선무다. 그 이후에 그 진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보면은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쨌든 합니다. 진상조사위에서 현재 국가에서 접촉한 기업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지금 한 몇 명 정도 접촉을 한 몇십 년 정도 한 걸로 아는데 그 사람과 조사 대상이 겹칠 경우에 어떻게 저희 방침이 정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위원회가 조사 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요원들은 조사위원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찾아갔다가 운영밖에 대한 필수가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는 같은 조원들끼리 사실은 그 대화 시간에서 조사할 것이고, 저희는 강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거죠. 조사 기간은 저희 잠정적으로 내년 12월 말까지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사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가능하면 제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게 발표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위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는 당시 광주에 투입 안 했었지만은 3여당, 7여당, 11여당 조사위원들을 각각 부장님을 선임을 해서 책임자와 조사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총 13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위 꼬리 치고 난 후에 차후에 별도의 증언회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저번으로 마지막까지 그런 거죠. 결국은 저희 양단체 간의 협의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 입학한다면 또 내년에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 자, 질문을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멀리 서울에서 와주신 사단부 특전사 동료들, 최병관 의원님, 또 박사님 부장님, 윤정국 고문 기준 감사드리고, 또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동재를 감사드리고, 기자분들께서 지켜주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단차 간의 조사를 밝히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